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정당하고 중요한 변명, 비밀엄수와 방어라는 글의 발췌본입니다. 핵심 주장은 때로는 비밀을 지키거나 어떤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실과 조금 다르더라도 변명이 필요하고 또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건데요. 꽤 흥미로운 관점이죠.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해롭거나 불필요한 상황을 피해야 할 때, 심지어 진실과 약간 거리가 있더라도 좀 침착하게 변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해요. 보편적인 법칙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또 부정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서 특히 절대적인 비밀 유지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주장이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때로는 실제 경험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 소위 거짓 변명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자신의 어떤 내면 상태나 아니면 꼭 지켜야 할 비밀로부터 돌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좀 부정적인 면, 그래서는 이걸 수동적 특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걸 바탕으로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상황을 좀 모면하는 그런 요령, 이걸 넘어서서 자기 수양의 한 방식으로 본다는 거군요. 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은 이런 꾸준한 침묵, 그러니까 비밀 엄수를 어떤 보편적인 힘 같은 거랑 연결시킨다는 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그 아카샤라는 개념을 빌려서 설명을 하는데요.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우주적인 침묵의 힘,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강력한 침묵의 힘을 모방하기 위해서 비밀엄수가 필요하고 이때 정당하고 중요한 변명이 일종의 도구가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여기서 정당하다는 건 이제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라는 의미고 중요하다는 건 깊은 내적 본질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 개인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 사교적인 모임 초대를 정중히 거절하는 것, 혹은 너무 지나치게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한테 일부러 좀 모호하게 답하거나 아니면 예상과 좀 다른 방향으로 대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시로 나와요. 단순히 불편함을 피하는 걸 넘어서 자신의 어떤 내적 목표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을 딱 긋고 있죠. 자기 자신에게는 이런 변명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네, 이 글은 자기 기만을 위한 변명은 매우 엄격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못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무 불이행을 스스로에게 변명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 이건 해롭다고 명시합니다. 왜 그렇게 단호하게 구분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그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변명하고 자신의 잘못이나 나태함을 덮으려는 자기 합리화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후자는 그냥 성장을 방해하는 자기 기만일 뿐이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 자료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비밀엄수라던가 혹은 고귀한 목표 추구라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전략적인 변명이 허용될 수 있다, 이런 틀을 제시하는 거네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변명은 철저히 배격하면서 개인의 책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비밀엄수나 전략적 변명을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어떤 보편적인 원리를 따르고 또 내면의 힘을 기르는 수련의 과정으로까지 연결짓는다는 점이에요. 자기 통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글은 주로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변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당화된 혹은 전략적인 부정확함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내면의 이야기, 즉 자기 서사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떤 방식으로 잘못 사용될 위험이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